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안 질환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VDT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VDT 증후군. 예, 일단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영어 약자니까요. 이게 이제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뭐 휴대폰 액정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노트북이나 PC 액정 같이 이런 전자기파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그 우리 스크린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안과 증상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직장에서 워낙에 뭐 컴퓨터 작업을 하는 많이 경우가 쓰시니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인 안 질환으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VDT 증후군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이제 크게 증상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로 증상이 와요. 네. 우리가 이제 피로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눈에 뭔가 뭐를 좀 이렇게 그 두통이라고 얘기하다가 좀 눈이 좀 뻑뻑하다, 뻐근하다 이런 느낌들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 눈이 뭔가 무겁고 뭐 두통같이 좀 묵직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면서 초점이 좀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눈에 이제 그 피로 안정 피로 증상이라고 하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건조증 증상이죠. 눈이 조금 마르고 시큰거리고 조금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고 조금 이물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눈에 이제 충혈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이 있게 돼요. 네.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스마트폰과 뭐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VDT 증후군을 더 조심해야 되겠나요? 그럼요. 그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 10년 정도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분들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구 건조증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10년 동안 늘었나 봤더니 거의 한 2배 이상. 와. 한 10대 청소년들이 한 195%, 네. 30, 40대 우리 한참 직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무려 207%가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참 10년 동안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하니 그만큼 이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디지털 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충 그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니까 이제 아날로그랑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그림을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적인 시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액정을 보는 거는 디지털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즉 이제 그냥 보면은 우리가 그 차이를 모르지만은 이 디지털 화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다양한 색상들이 이 점처럼 딱 끊기고 켜지고 끊기고 켜지고 이해가 되시죠? 전멸하는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꾸준하게 시자극이 오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눈의 피로를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저희가 그냥 벽에 있는 아날로그 액자를 보는 것하고 디지털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똑같은 색을 봐도 눈의 피로는 훨씬 디지털 화면에 있는 그림이 이제 더 많이 유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 그럼 몰입을 하겠죠. 네. 몰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눈이 이 눈을 깜빡거리는 저희가 순목이라고 하는 반사 반응이 좀 떨어져요. 줄어들죠. 이 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사람의 눈의 표면을 눈물이 한 번씩 이렇게 적셔주는데 우리 차창 유리편 이렇게 와이퍼 흔들듯이 네. 그럴 때마다 눈에 필요한 수분이 눈을 이렇게 쫙 덮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순목 반응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네. 눈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눈물 공급이 그만큼 덜 되니까. 일부러라도 좀 깜빡깜빡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를 보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안 돼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VDT 증후군이 계속되면 다른 안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거 이제 그 안구 건조 증상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좀 심각한 것은 그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죠. 식당 가면요. 게임도 많이 아주 하고. 어린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네. 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눈밭
푹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의 범인이 스마트폰 네. 액정이 하나의 지금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보게 되면은 눈의 근시가 저희가 가선 근시라고 해서 네. 근시는 아닌데 일시적으로 근시를 만들어 버려요. 아하.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정말 근시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의 눈 건강에 굉장히 조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런 게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눈의 그 피로 증상이나 눈이 건조하면 사람의 습관이 그 손이 자꾸 눈으로 가거든요. 비비죠. 눈을 자꾸 이제 만지게 되고 비비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눈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세균에 취약해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눈병도 잘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눈의 검은 눈동자에 상처를 내서 각막염 같이 굉장히 중증의 안구 염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VDT 증후군의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1차적으로는 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약을 쓰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저희 특히 이제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뭐 여러 번 저희가 다루었지만 그 노안이라는 게 오잖아요. 네. 가까운 걸 볼 때 이제 그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그 눈이 조금 이제 시력이 좀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근거리 안경 또 돋보기를 끼게 되는데 네. 이러한 VDT 증후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눈의 피로 증상 있잖아요. 안정피로. 이러한 것이 이 노안이 오는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해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40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그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눈에 불필요한 피로 증상을 많이 느끼면 어떤 분들은 컴퓨터 켜고 뭐 1시간도 못 버틴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러한 분들은 VDT 증후군 못지않게 기본적인 노안이라고 하는 눈의 피로가 쌓여 있는데 겹치니까 네. 이게 엎친데 덮친다고 덮친다고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일단은 이제 적절하게 근거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안 교정 안경 그리고 전자파 아까 말씀드린 비파장에 의해서 그 피로가 많이 오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 안경 같은 걸 네. 조금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 좀 반드시 좀 지켜야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눈의 피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휴식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최소한 50분 정도의 작업을 하시면은 한 10분 정도는 쉬어주는 네.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것은 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을 감고 지그시 이제 쉬는 방법도 좋지만은 눈을 몇 번 깜빡깜빡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의 그 스트레칭은 먼 곳을 보는 게 눈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먼 곳을 가까운 걸 보는 건 눈의 근육을 쓰는 거고 먼 곳을 보면은 근육을 이렇게 쫙 펴주고 이완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편하게 몇 번 깜빡깜빡하고 먼 산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조금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눈을 되도록 만지지 않는다. 만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 눈의 피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온찜질 같은 것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VDT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6826의 청장. 눈을 떠 있어도 잘 때도 뭔가 이제 눈에 노란 끈적거리는 게 많이 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눈 안에 돌 같은 게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시네요. 이분의 이제 연령대가 조금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이분이 젊으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 또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이제 그 결석증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윗 눈꺼풀은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지만은 네.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확 밑으로 손가락으로 젖히고 거울을 보시면은 그 눈 살 속에 그 노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박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그것을 결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는 체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결석이 눈에 파묻혀 있다가 어떤 경우는 눈 바깥으로 좀 뚫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물감도 심하고 눈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좀 나이가 좀 고령이신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그 결막 이완이라고 해서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에도 나이가 드시면 주름살 생겨요. 네네. 특히 많이 비비시는 분들은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눈을 깜빡깜빡 그럴 때마다 이 팽팽했던 흰자위가 안에서 이제
좀 너덜너덜 이렇게 접히면서 그래서 눈에 이물감을 느끼게 거군요. 되는데 눈에 뭔가 눈곱이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닦아도 안 나와. 네. 그러면 거의 결막 이완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분들은 안과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것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는 시술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 안과 선생님과 상의도 해보시고요. 그래요. 2369의 청자는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대 말입니다 하시면서. 대개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 수술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독약도 좀 쓰기도 하고요. 네. 그 항생제를 보통 한 달은 쓰거든요. 그러한 이러한 약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생기는 분들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한 2, 3개월이면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원래 이분이 안구 건조증을 대개는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났는데도 좀 그렇다 하면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안구 건조증이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누액을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9979의 청자. 저도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이 들어서 노안 오고 사업하느라 컴퓨터 많이 봤더니 눈 시력이 뚝 떨어져서 힘드네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VDT 증후군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안과 상담으로 함께했고요.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